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오늘 시장도 코스피의 두 거함,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진격의 하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달 시장은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투슬라라고 불리였던 네, 두산중공을 포함한 이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면 지금의 시장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상위 경쟁 속에서 이 두 플랫폼 기업들의 진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끝이 어딘지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원래 이제 신고가를 내고 주도주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그 시세의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신고가 시세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가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뭐 굉장한 호재를 달고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플랫폼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네 이제 가까운 지인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지인과 티타임을 잠시 가졌었는데 그 친구 말이 네 지금 시장에 쏠림이 왜 이렇게 심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윈도우 드레싱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윈도우 드레싱 즉 6월이 지나면 2021년도 반기가 끝나죠. 네, 반기 기관들의 수익률 결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수익률 게임에 붙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더 달릴 수밖에 없고 그들도 네, 수익률이 떨어지는 종목을 정리하면서 잘 가는 종목으로 계속 붙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반기 말 다가오고 있죠. 이번 6월 윈도우 드레싱 끝난 이후에 시장은 또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는 게 맞겠지만 네,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고점에서 고점 징후가 나오는 캔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추정하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밀릴지 아니면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돌지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달리는 말이 더 잘 가는 시장이나 지금의 시장의 이 모습은 지금 기관들이 끌고 가는 시장의 모습은 윈도우 드레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현직 네, 펀드 매니저들의 네,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간단하게 보면 전일 미 증시가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을 했었는데 파월의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파월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장에 대한 하락을 걱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행스럽게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을 해주면서 특히 애플, 뭐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도 이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국내도 그런 여파를 같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까놓고 보면 강력한 종목 쏠림의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최근 지수는 상승하나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모습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게 왜 일어난다? 윈도우 드레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네, K 웹툰 이슈가 좀 더해지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이게 테마가 확장이 되면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였죠. 네, 일단 웹툰 관련해서 대원 미디어, DNC 미디어, MBT, 플리토 등 강세를 좀 보였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
이 바닥권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이제 알체라가 제가 보기에는 알체라도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많이 못 갔죠. 네, 알체라도 나름의 역 헤드앤숄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을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이제는 잘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알체라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자회사니까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거고,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데요. 이거는 카카오가 2대 주주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거함의 자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지금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꼭 신규 상장주라고 다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저도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저희 회원님들하고 라이브에서 봤던 내용들 보면은 오늘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네, 정치권 이슈가 많은 날에 유승민 지지율 첫 두 자리 이슈 신선하죠. 그리고 홍준표 복당 이슈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이 신고가 종목의 눌림목 중심으로만 봐야 된다가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전략이었고요. 말 그대로 오늘 3일기업공사 유승민 관련주로 시작하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대신 정보통신 둘 다 너무나 높게 출발을 해서 제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을 건들기가 조금 뭐했습니다. 근데 서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번 올라왔었고 갭 자체가 이런 구간에서 갭을 떴기 때문에 바로 밀릴 때 충분히 이거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눌림목에서 한 차례 짧게 매매를 좀 했었는데 크게 수익은 좀 내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이 지지 구간에서 들어가서 2600원 살짝 안 되는 구간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엄청 빨리 올라와서 얘는 조금 아쉬운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관련된 유승민 관련된 이슈가 컸는데 종목군들이 너무 특히 이제 대장주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대장주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장주를 잡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그리고 반면해서 최재형 관련주는 최재형 아버지께서 아사리판에 끼지 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오픈베이스가 전일 상한가 이후 시간외에서 160억 거래 대금을 터뜨렸죠. 그러면서 개파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다 밀렸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최재형 관련주 관련해서 만약에 대권은 출마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크게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력한 또 이런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 위주로 종목군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서 웹툰 종목군들을 좀 오늘 미리미리 체크를 한번 해보면 대원 미디어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좀 있고요. 얘는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대장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봐볼 생각이고, 눌림 구간은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 구간을 DNC 미디어, 그 다음에 DNC 미디어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리토 종목군들. 웹툰 관련해서 MBT가 이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이슈 관련해서 예전에 강하게 좀 올랐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오히려 다크호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긴 흐름에서
나름 긴 흐름에서 이것도 역 헤드앤숄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갔다면 여기 구간을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에서 아래꼴을 잡든 이 위에서 놀다가 돌파를 해야 이 시세가 강하게 붙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 맥점 구간을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점 구간을 설정해서 자, 오늘도 시장 달리는 종목만 계속 갔었는데 최근 2차전지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안에서 오늘 신고가가 SKC가 신고가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아기업 추가 상승 좀 해주는 모습,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전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인데 워낙 가는 종목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양봉 10개에 음봉 하나, 그러면은 양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 이 목표가 설정 범위가 조금 더 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 돌파 이후에 이 시세가 연속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에서 돌파 이후에 나오는 이 강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봉상 돌파 이후 최소한 22만원 이상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차피 신고가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알체라가 다시 한번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체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진단 키트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제일 좀 셌던 게 휴마시스였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완전히 설거지 자리라 사실 저희가 CJN이라는 종목을 물려 있었는데 오늘 사실 CJN은 전부 탈출을 한 날이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매도한 금액이 83,000원대에서 83,500원대에서 뭐 다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되돌림 파동에 있는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터져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1조 이상 거래 대금을 터뜨리는 종목군들이 한두 개 눈에 띄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젠이 1조 이상 또 거래 대금을 터뜨렸죠. 중소 형주 안에서.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또 1조 5천억을 터뜨리면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지금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 시장 눌림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네이버 카카오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이 윤석열 관련해서 뭐 종목으로 좀 엮여서 올라오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오늘 매매한 관점은 사실 윤석열 종목으로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보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좀 수익을 내고 종가에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좀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죠. 얘도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단 들어가서 일부 수익을 내고 여기서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비중이 좀 커져서 시간 외에서 일단 8,500원에 좀 걸어놨더니 이게 일부 물량이 체결되면서 일단 시간 외에서 좀 매도를 했고,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다고 봅니다.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강력하게 거래
양이 터졌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또한 플랫폼이라고 보면 네, 눌림목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한 구간에 다시 들어온다면 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저도 뉴스를 체크했던 부분은 정확히 딱 두 개만 체크를 했습니다. 유승민 6시에 나왔죠. 네, 지지율 두 자리. 그 다음에 홍준표 24일 결정될 것. 예? 그러면서 이준석 지도부가 지난주에 이미 원칙적으로 복당은 허가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복당은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면 되는데, 일단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6,500원이나 이런 애매한 자리거든요. 어제 이제 20%까지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사실 잘못 들어갔다는 물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돌파로 계획을 잡고 보는 게 좋은 거고, 개인적으로는 좀 매매를 했는데 좀 너무 빨리 매도가 돼서 한 5% 정도 매매를 하고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니까 6,800원이 좀 안 된 자리에서 일단 좀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고 봤더니 상한가까지 좀 올라가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원칙적으로 네, 돌파로 보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당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죠. 왜? 매물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파 자리에서 들어가고 네, 그 이유를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선제나 이쪽은 아무래도 좀 종목의 질이 좀 안 좋아서 좀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7월달 넘어가면서 여전히 7월 1일날 LG 마그나 이슈가 남아있고, 우주 섹터는 7월 4일, 5일 해서 버진 갤럭틱과 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출항을 하죠. 출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로 날아가는데, 그 관련해서 종목군들 계속 눌리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부선 지하화 사업 저는 곧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제 오세훈 이 용산 땅 및 간선도로 허브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연계할 것이라는 기사가 좀 오후장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큰 테마기 때문에 잘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의미 있는 자리가 온다면 또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이 주봉상 이런 구간들, 주봉상 이번 주에 못 가더라도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일봉상에서만 삼운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봉상에서도 삼운봉이 존재합니다. 주봉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상에서도 의미 있는 구간, 돌파 구간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하단까지 얼마 지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우리가 보냐, 이런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엄청나게 눌렸죠.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거의 29%까지 뺐다가 올라간 퍼센트가 37%입니다. 마이너스 29.4%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배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봉상 좀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도 네, 돈 많이 버시는 시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 문의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